정부가 일본 사도강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동원, 강제노동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총리께서는 이미 군함도 때 있었던 것을 그대로 준용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군함도의 그러한 일종의 건과 이번에 사도광산의 건은 굉장히 같은 체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그 강제 동원에 관한 얘기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 강제성을 좀 드러나게 전시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표현을 뭔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하시면 외교부 장관으로 하여금 더 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강제성, 이 문제는 이 두 건이 거의 같은 건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유산의 등록이라는 2015년에 한 그 행위에 의해서 그 강제 노동에 대한 그러한 그 인식은 확보가 됐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때 확보가 안 된 게 뭐냐? 일종의 전시를 제대로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알리는 거였는데 그거를 도쿄에다가 갖다가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전시도 별로 안 했습니다. 당초에 약속했던 거를 하나도 못 지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는 그 소위 강제성에 대한 표현은 비슷한 이런 건에 대해서 이미 확보를 했으니까 그거를 승계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걸로 우리가 받고 전시를 빨리 그리고 합당하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 집중하는 외교 협상을 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우리 외교부 장관으로 하여금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 생각입니다.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외교부 장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잘하실 텐데요. 2015년 7월 군함도 등 세계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이코머스죠. 권고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체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940년대를 포함한 전체 역사를. 그렇죠. 예. 네, 원래 그때는 명치 시대만 전체 역사라고 하는 이 문구가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강제동원의 역사를 배제하려고 일본이 일부러 전체 역사를 빼고 명치 시대에 한정해서 등재하겠다라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자문기구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뜻에서 풀 히스토리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시 일본 대표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약속은 그 강제성에 관한 표현을 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가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 노역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그것을 전시물로 표현을 하겠다고 해놓고 뒷부분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설치 등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권고를 존중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유네스코는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하는 일본 대표의 발언에 유의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럼 당시 세계유산에 등재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23곳 중에서 우리 조선인과 연합군 포로 등이 강제 노역을 당한 곳은 총 몇 곳입니까? 23곳 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3곳 중에 7곳입니다. 표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뿐 아니라 연합군 아마 포로. 특정 짓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기록만 보고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이게 일본이 하는 방법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부인하는 것이 일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의지, 장관의 그런 의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록이 나오면 또다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의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2020년 6월에 네.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공개했습니다. 장소가 어디죠? 도쿄였습니다. 등재된 산업유산이 소재한 위치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수백 킬로로 알고 있습니다. 1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이 정보센터에는? 찾기가 어려운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에 있습니다. 그죠?
총무성 제2청사 별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행안부 청사 별관이죠. 정부 청사 출입에 따르는 절차 밟아야 하고요. 하루에 몇 명으로 제한됩니까? 그렇게까지는 제가 상세한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1회에 10명, 하루 총 3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사전 예약해야 됩니다. 이거는 알리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감추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산업유사정보센터에 강제동원과 강제노역의 역사는 제대로 해석되어 있습니까?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강제 병합을 합법성을 인정하는 듯한 전시물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제노동은 부정하는 데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네. 이것은 이코머스 조사단의 보고서에도 그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일본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지요. 네. 그러면 일본의 후속 조치를 이행을 하게 만드는 담보는 있습니까? 국제관계에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이 국제 현실이고 국제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다만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문을 통해서 계속 일본을 비판을 했고 시정 권고를 여러 차례 했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네스코 차원의 점검 메커니즘을 마련했다고 2015년 당시 윤병세 장관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이행하게 만들겠다. 왜? 유네스코 차원의 이행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윤병세 장관이 말씀하신 그 이행 메커니즘을 점검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점검을 한다는 뜻입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국제기구에서 한 나라의 정부 대표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은 천금처럼 무거워야 되지만 지금 사실 새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유네스코가 일본에게 요구한 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이 올해 12월 1일입니다. 유네스코가 권고하고 일본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유네스코 사무국과 세계유산위원국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도 당부하고 있고 일측에는 우리와 했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네, 김대중 오부치 선언 40주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이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